안녕하십니까. 수구리당당 2부 또 정부의 인사, 정부의 외교 살펴봤고요. 이 정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요즘 물도 바짝 말라가 네네. 뭐 최악의 가뭄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섬에 계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국민들 나만 생각하지 말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농민분들 그리고 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 대책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2부 정정당당인가 수구리당당인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정부 정책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최근 학생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요.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들 보면 우리 아이들 같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 번 교육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학부모들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서 더 학생들의 어떤 사교육 또 교육에 대한 이 제대로 교육이 가야 될 길을 정립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서는 이게 이렇게 제도가 자주 바뀌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 최근 나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개혁 저항 세력이 되고 또 찬성하면은 개혁 주도 세력이 되고 그래서 이걸 단순히 비꼰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좀 정책이라는 건 차분하면서도 유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최근 크게 불거진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 문제 또 다른 이슈가 있긴 한데 이 문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사고 네. 외고를 폐지하는 거. 네. 자사고 외고 다니는 사람은 숫자가 작고 네. 자사고 외고를 안 다니는 사람 숫자가 많아요. 네. 그러면 자금 쪽에 네. 어떤 배단이 있기야 있죠. 있겠죠. 뭐 특수 학교처럼 되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무슨 그들만의 리그냐 네. 이런 부분으로 또 거기는 이 네. 아주 좋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나머지 그러지 않는다. 네. 이럴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네. 내신 내신 성적이 좀 좋을 만한 애들이 다 네. 자사고 외고를 가니까 네. 일반고를 다닌 애들이 사실은 손쉽게 네? 이 내신이나 요즘 수시 평가가 워낙 유행이 돼서 대학 가기 쉬워지는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 거 떠나가지고 조국 어제 그 자사 외고 네. 그 반대 협의회 네. 학부모들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조국 수석부터 쭉 연구해서 네. 조국 수석만 이야기를 하자면 딸 딸 외고 보내서 네. 네? 의학 전문 대학원에 보냈다. 의학 전문대학. 또 노무현 정권 당시에 네. 참 말 얄밉게 한다. 맞는 말도. 네. 지금 정치 평론하시는 분이죠. 막 정치 평론하니까 누구라고 이런 건 열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분의 딸도 외고로 갔어요. 정치 평론하시는데 외고를 가셨고. 예, 그 외고 간 게 나쁜 게 아니라 네네. 그렇다면 적어도 척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로 남불이네요. 예,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소수를 위해서 특권층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네.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되는 것은 자사고 외고 문제가 아니라 네. 수시하고 정시의 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시와 정시의 평가다. 지금 수시가 62%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올해 지금 쳐야 될 수시가. 네. 그러면 시험 쳐서 성적대로 가는 사람은 38%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치열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가지고 학생 종합부 전형, 교과부 전형, 네. 무슨 특기자 전형, 네. 무슨 지역 무슨 소수자 전형 뭐 이래가. 네. 자기 추천도 있고 이랬어요. 예, 뭐 자기 소개서에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써주는 거. 근데 이번에 딱 나왔지 않습니까? 안경한 아들한테서. 아이고 그 학교에서 말이에요. 여학생을 방으로 끌어들여서 방에서 둘이 공부했겠어요? 기숙사 방에서. 그래서 퇴학 당했는데 서로 모르는 문제를 또 물어보고. 퇴학 처분을 아니면 학교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성이래요. 부동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원래 출입이 안 되는 내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그래 돼 있대요. 대학 시킨다고. 네네. 근데 배 본부장은 그 나이 때 여학생하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할 만한 그런 멘탈이었으니까. 여학생은 못 만났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공부도 잘했었고 인물도 좋았는데. 아니 뭐 여자들이 싫어했는지 코끼리라고 싫어했는지. 아니 여학생이 안 좋아하면 그럼 본인이 또 여학생을 좋아하면 되지.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덤생이었어요. 제가 오로지 가야 될 길은 이 학교와 도서관, 집, 학교와 도서관, 집. 그리 살아서 지금 그 시절이 행복했다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돌리도 팀장입니다. 담배는 네. 몇 달한테 피웠어요? 안 피웠어요? 담배는 이게
공개가 되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이제 뭐 50줄에 다가가는데 뭐 다들 뭐 호기심에 친구라고 올려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번 살짝 네 술도 그때쯤에 미팅은 뭐 한참 못했습니다. 미팅은 야동은 뭐 어릴 때 어깨너머로 이렇게 봤는데 야하더라고. 펜트하우스가 뭐 당시 플레이고. 자, 사장님 저기 지금 우리 외고 자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내가 교육을 이야기하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그럼 제가 볼 때 적당한 일탈을 그 네. 나이에 맞게 한 사람이 네. 한마디로 그게 인생이지. 네. 일탈이 없이 이 군대식으로 이렇게 자식 교육시키다가는 나중에 일탈은 네. 동량 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일탈을 안 하면 나이가 들어가 한꺼번에 일탈해가 하하! 늦바람 나서 고생하는 사람이나 소장님이 이게 세계적인 이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일탈 총량의 법칙. 왜냐면 제가 요즘 자꾸 일탈을 하려고 일탈, 이탈, 삼탈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젊을 때 좀 놀아야 되는 거네요. 좀 놀을 때 놀아야 돼 나이 맞게. 나는 근데 젊을 때 너무 놀아버려가지고 네네. 노년을 중처럼 살잖아. 이제 소장님과 저하고는 이게 총량 크로스가 된 거네요. 요즘은 거의 수저사로 총량 살지 술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네네. 하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좌우한 네. 뭐 얘기해야 될까 좀. 근데 이 수시를 네. 정시 이 부분에서 수많은 구멍들이 안경환이 아들 같은 경우 대학이 감춰지면서 대학 됐다 번복된 게 대학 됐다가 번복된 것까지라도 들어갔으면 그 자리 안 학생 종합 안 전형 나오나요? 폭력 말고는 없대요. 그러려면 학생 종합 전형에 학생부에서 아니 학종에서 네. 뭘 기록합니까? 그러니까 나쁜 거는 기록을 네. 지금 주먹 써가지고 거기 기록될 만한 게 몇 건 되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 자료 내는 걸 다 학생이 써나요? 예? 그걸 다 누가 써? 학교에서 쓰잖아. 학교에서. 그런데 검증이 됩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돈 네. 받고 학교에서 잘 써준 게 또 나타났고 또 그 엄마가 선생인데 저거 아들 고치는 건 뭐 이 나이스라고 시스템에 들어가가 나이스. 그런 게 다 적발이 됐어요. 나이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적발된 거 말고 네. 솔직히 우리 다닐 때부터도 네. 심지어 우리 때는 선생이 애 과외하고 집에 가서 네? 그리고는 학부모는 그에게 가입이 주고 네네. 네? 학교에서 서울대 반 만들어가 진짜 어디 저기 뭐 부산에 동아대도 못 갈 애들을 네네. 서울대 반에 내줘가 사바사바하고 또 몇 페이지에서 나온다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 줄도 꺼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비스무리한 일들이 네. 비일비재할 건데 네.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네. 그 저기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작들이 음. 사실상 난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명쾌하게 시험을 쳐서 네. 성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한 학교마다 다 다르고 방법은 3,000가지가 넘는다. 네. 이런 속에서 이제 이 학교에 가는 기술에 대해서 공을 쏘아야지 네. 공부에 대해서 공을 쏟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어주는 거, 네. 학생이 자기 소개서 하는 거. 그럼 이런 데 학교를 접촉하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하는 능력이 공부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해지고 네. 왜 떨어졌는가, 왜 붙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없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진짜 심각한 거다. 소장님, 여기서 제가 수리 담당 질문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수시와 정시다, 대학 입시 제도의 혁신을 또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고, 외, 고 폐지가 이렇게 대두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첫째, 네. 지금 장관급이거나 이덕근, 이전권의 기득권들은 자기 애들이 다 대학에 얼추 다 들어가서 네. 네? 내일, 더 이상 내일이 아니다. 들어갈 일이 네. 별로 없어. 네. 거기에다가 작은 부분을 두들겨 잡아서 기득권이 들어가는 본질은 수시에 있는데 네. 외고하고 자사고라는 작은 부분을 두들겨 잡아서 다수의 외고나 자사고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거.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지금 통신비예요. 네네. 통신비 뭐 인하해라. 네. 통신 3사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11,000원을 해주니 네. 뭐 조금 낮추니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팔 비틀어서 네. 낮춰라. 회사들은 지금 보고 있는 수익이 통신비를 낮춰주면 적자가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통신 3사가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상품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담합을 해서 네네.
가격을 비슷하게 해서 네.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있는가? 음. 그게 잘 안 나오면 음. 그거를 잡을 때까지 뒤져보고 조사를 해야지. 네. 팔을 비틀어서 네네. 만 원을 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네네. 팔을 비틀어서 네. 저기 111억 내셨습니까? 네. 최태원 회장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억 더 낼게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정책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누구를 비틀어서는 안 비틀어서 된다. 네. 이렇게 억지로 가는 부분은 네. 결국은 내 그렇게 아파요. 아픈데요. 네. 그거는 아프니까 방송이다. 청춘이다. 아프니까 방송이다. 청춘이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절대로 지속될 수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다수의 어떤 통쾌감을 유발해서 네. 이 몰고 가면서 진짜 본질적인 이 비리는 네. 수시에 있는 거예요. 음. 처음에 뭘 했습니까? 시골 학생, 집이 가난한 학생 네네. 좀 구멍을 서울대도 가게 해주자고 살짝 열어가. 살짝 열었네요. 그 문을 3,000가지 방법으로 다 만들어버려가. 이제 걔들 몇 명 넣어주면서 한국의 특권층들이 스카이를 독점하는 거예요. 입시의 기술이. 인서울하고.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비리가 네.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뒤에 이제 거대한 비리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아니 이렇게 서울대를 좋아하면 다 서울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까? 서울 1대학부터 서울 130대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상관없어요. 뭐 서울대 나가 떡반 것도 하나도 없고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동문상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아 동문상이 아니라 네네. 좀 동문상 고사하고 동문 회비를 내라. 서울대 맨날 뭐냐 네네. 동문회에서 놓은 동문회 뭐 해보. 책 네. 네. 더럽게 비싸요. 임명록. 그거 사라고 연락 와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네. 돈 없을 때 또 연락 잘 안 와. 네. 어떻게 조금 뭐 나간다 싶으면 반드시 연락 와. 동문회 사무국인데요. 지금쯤 보너스가 있겠지 이러면서. 네네. 요즘 연락 안 와. 네네. 그래서 내가 서울대 나와서는 라면 받침으로서는 이만큼 두께가 되는 네네. 동문 이 동문회장님 주소 보실 수도 있는데. 동문회장 뭐 봐도 상관없어. 내 서울대 동문회 나갈 일도 없고. 네. 그래서 네. 난 상관없어. 서울대 알겠습니다. 뭐 없애도. 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서울대를요. 응.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너무 저희 이야기하고 좀 또 거리가 있으니까. 나왜 공신비다. 저는 네. 네. 안철수 씨 네. 부부를 네. 서울대학에서 저렇게 임용시키는 걸 보고 그때 뒤로부터는 내 학교를 향해서 오줌도 안 넣어요. 그래서 내가 오줌 네. 넣을 때 서울대 방향인가 아닌가 남쪽이죠. 가려가면서 관악산 남쪽. 그러니까 가려가면서 북쪽에 있는 변기로만 넣어요. 네. 그럼 저기 북쪽에 있는 나무만 계속 자라고 남쪽에 있는 나무는 안 자랄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알 바 없고 알겠습니다. 길에서는 오노산 강요는 안 해요. 네. 선생님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슈가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청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이 큰 부담이 청년들에게 지워지고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기업도 그렇게 해라. 어제 뭐 네. 대통령이 그랬대요. 네.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내가 볼 때 네.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네. 멍한 수지. 뭐 왜 한 수, 그런가 하면 네. 내가 블라인드 테스트는 봤어요. 네, 네. 와인을 쭉 놓고 눈 감기고 아 맞아 그런 거 어느 봤습니다. 와인이 제일 좋으냐 이렇게 하니까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1등했다는 거야. 프랑스 보르드우리 이름에서는 밀렸는데 네. 이게 이름 때문이다. 네. 이름값 때문이니까 공정함을 위한 것이 지금 블라인드네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블라인드는 그게 공정함. 네.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할 때 펩시에서 또 블라인드 테스트 했잖아. 아, 먹어봐라. 네네. 어느 게 맛있냐니까 펩시가 맛있다는 쪽이 네네. 많다. 근데 이시 사람들은- 김시 아니고 펩시네요. 사람들은 네. 코카가 네.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봤고 블라인드 데이트는 봤어요. 네.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가장 솔깃한 내용인데요. 남자가 나와서 네. 데이트하는 거. 네. 봉사들이 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데 이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라. 네. 자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전에 지금도 사실 많은 회사들이 공기업 같은 데는 블라인드 채용을 네네. 해요. 네네. 학교를 모르게 해가. 네네. 그런데 댓글 좀 죄송합니다. 이제 학교도 적지 마라. 고향도 네네. 적지 마라.
네. 아무것도 적지 말라고 하면 이제 뭘 보고 뽑느냐라는 와 눈물을 흘리고. 네네. 아유 눈에 뭐 티끌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네네. 뭐또 잘못해갖고. 네네. 남눈에 티끌이 어땠지? 우은식 대표가 흘린 눈물하고 제 눈물은 좀 다릅니다. 네. 제 눈물은 전적으로 티끌이 들어가서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블라인드 저기 네. 채용을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감명을 받아갖고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열 지지자라서 지금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청와대에서도 보고 계시겠죠. 이 눈물을. 조만간에 연락 오겠네. 네. 비서관까지 전화번호는 비었다고. 전화번호는 댓글로 올리겠습니다. 네. 예, 수구리 당당 좀 있으면 문 닫으면 압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네. 그런데 네. 그렇게 다 블라인드로 하면 기업은 만약에 네. 사람을 뽑을 때 뭘 갖고 뽑습니까? 스펙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뭐 학점을 보려고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자격증의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갖추어내 또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네.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제 또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네네. 야단이 났대요. 어제 밤새도록. 하하. 네? 그 아니, 간판이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네. 그 대가로 좋은 대학을 나가서 좋은 과를 나왔는데 네. 그걸 다 가리고 하라면 우리 노력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쟁사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네. 그러면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공정하게. 결과적으로는 정의롭게, 정의롭게. 수부되게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외우신 거네요. 내가 문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는 네네. 아니죠. 아니지만. 비판을 하려고. 네. 이제 이렇게 안 할 때 네. 이야기하려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외우셨습니다. 그래도. 네. 그런데 기회가 균등하라는 거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네. 모든 어떤 능력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깡그리 깔아뭉개서 네. 똑같아라고 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역차별일까요? 자,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네. 이제 블라인드 네. 이렇게 채용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네. 지금 대부분의 70% 이상의 채용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네. 정말로 지방이 대학을 나오고 이런 어떤 사람들은 네. 취직을 하려면 수도권으로 가야 돼. 블라인드 맞습니다. 채용을 해도. 네, 네. 그럼 지방에는 아예 네. 일자리가 없어요. 음. 그러면 이런 어떤 지방에 없어지는 일자리는 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지방 학생들이 많이 채용되면 지방 학생 또 서울로 와. 그러니까 이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여기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여기 살 수가 지방은 없어. 공동화 현상이 되는 거네요. 지방 공동화를 블라인드 채용. 좋은 직장 다 서울에, 수도권에, 좋은 대학 다 수도권에. 그래서 지방은 뭐 먹고 삽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소는 누가 키우나요? 주립 대학들이 네. 이런 게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의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사립 대학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마어마합니다. 주립 대학은 좀 싼데 네. 그 주에 나온 사람이 그 주에 주립 대학을 가면 학비가 굉장히 싸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주가 아닌 사람이 네. 남주의 주립 대학에 가면 Out of state. 비싸고 Out of state.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주의 주립 대학을 어느 주립 대학을 가든지 비싸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상식이라고. 주립 대학이라는 것은 그 네. 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아까 말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들이 채용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인재를. 출신의 인재를 갖다가 적어도 한 50%를 먼저 좀 뽑게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거기에 공공기관이나 또 거기에 정부기관부터 시작해서 민간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공공부문까지. 오히려 네. 또 그러면서 지역에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어떤 분산 정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가는 거. 소장님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인스테이트냐 또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냐 해서 자기 지역에서 부모님 대대손손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주의 주립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 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납세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 지극히 상식적인데 선생님 왜 우리는 지방의 국립대학, 사실 그 이제 뭐 국립대학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다 대학들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저는 아예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정말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큰 사명감과 또 이 헌신을 가지고서 학교를 다니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충남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해줘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 사람들 박수치고 비용 면제해주고 주택 우선 배정해주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소장님? 저 대선 출마하시는 거 같은데. 네. 2050년쯤 출마하겠습니다. 네. 그럼 건강을 좀 관리를 잘 하시죠. 네.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미국의 아이다호 주에 주도 보이시를 가봤어요. 아이다호의 주도 보이십니다. 아이다호 하면 주의 상징이 감자에 감자, 포테토. 감자. 아이다호 주에 딱 인디언도 들어가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이다호? 네? 인디언. 인디안도 유명한데 유명한데 주의 감자. 상징은 감자야. 감자입니다. 주에 딱 들어가면 큰 감자를 트랙터 같은데 위에 조형물에 실어가 딱 위에 올려놔서 웰컴 투 아이다호 해놓고 포테토. 그런데- 감자튀김 하면 아이다호를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그만큼 깡촌이라는 거예요. 오죽 감자가 주의 상징이기서. 그런데 그 깡촌 주도가 보이시가 한 2~30만 명밖에 안 돼요. 주도가. 중소도시네요. 가면 뭐 네네네. 흑인도 별로 안 보여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도심이 제대로 별로 없어. 네. 그런데 음. 거기에 휴레패커드 본사가 있다고. 내가 어디 가면 거기서 한국 식당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이시 제대로. 내가 못 찾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대패커드입니까? 네, HP, 예. 프린트, 컴퓨터. 그러니까 그 근처에 중국 식당을 갔더니 네네. 아시아계가 있더만 한국 사람분이십니까 하니까 인사를 해서 요 어떻게 계시냐고 하니까 자기 그 휴레패커드 본사에.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러 왔다. 네. 한국에서 비자로. 네네. 취업 비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음. 그런 식으로 이 주도에서 네. 자기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이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위적인 무슨 뭐 공기업들을 어디는 뭐 나주에 가고 어디는 목포에 가고 어디는 진주에 가고 이렇게 해서 어송에 되는 게 가고. 아니라 예. 뭐 기업 핵심 도시니 어쩌니 예. 기업 도시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기업들을 유치 인센티브를 경쟁. 주고 네. 유치 경쟁을 하도록 하고 네. 정부는 그런 경쟁에 약한 지역을 이렇게 인센티브를 더 준다, 예산을 좀 더 준다든지 상식 아닙니까, 소장님? 이렇게 해야 그게 네. 상식이죠. 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기업들은 그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그 지역 출신 인재들을 예를 들어서 몇 프로는 네. 별도로 좀 채용한다. 지역 우선 채용 할당제. 요즘 네. 한번 보세요. 네. 어떤 동네에 백화점이 들어서거나 마트가 들어서면 동네에 지역 상권이 없어진다고 네. 주민들이 하도 집회를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새로 들어서는 대형 이런 유통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지역 출신 사람을 우선 채용. 우선 채용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이렇게 네. 말을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상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지금 한국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 문제에서 네. 핵심은 뭔가 하면 무조건 지방대학, 중앙대학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에 집중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노 문재인 대통령의 채용 11 현황판에 네. 지역 부분의 구분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몇 명이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목표를 달성하면 달성할수록 중앙 집권화가 더 심화되고 지역은 더 이렇게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네. 그 정책이 이런 블라인드 채용한다면 자 보세요. 지가 좀 좋은 대학을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5%일 거고 지가 좀 좋지 않은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95%니까 95%가 또 박수를 보내는 거야.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외고 자사고 때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노의 대상을 갖다가 다수로 만들고 소수에게 매질을 하면서 그것이 개혁인 것처럼 갖고 가는 거. 자 아까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또 비트시려고 그런 거죠? 네. 너 치킨 업체지. 네. 너 BBQ지. 너 호식이 2마리 요즘 사고 친대지. 네. 이제 뭐 4마리 주지 않을까요? 너 뭐 네. 너 미스터 피자지. 네. 너 최근에 미스 피자는 아닙니다. 미스 최근에 그 저기 갑질했다며. 네. 내가 올라가서 일하는 동안에 문 잠갔다고 경비원 폈다며. 요런 회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 가격 인하시키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아까 내가 통신비 문제 같은 것처럼 담합이 있는가 없는가를 네. 조사하고 예를 들어서 부당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조사해서 법대로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
우리가 이 대통령과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치킨의 가격, 또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자사고 외고 문제 등등등을 비롯해서 살펴보면 이 일견 이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으로도 비춰지는데, 궁금한 것은 좀 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또 실천을 해 나가더라도 연말 또는 연초에 또 빚을 봐도 상당히 또 국민들에게는 더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빨리 뭔가가 완전 이 번개치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권력 조급증.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네. 얼마나 이 권력이 잡고 싶었겠어. 네. 근데 드디어 잡았어. 음.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네. 너무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낮에도 잠이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안달을 하고 음. 내가 쳐다만 보면 거기가 전부 다 음. 네? 손댈 때야.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잡았어. 한번 요놈 저놈 이놈 저놈 다 목을 비틀어 보겠다 싶은데 네. 목을 비틀 힘이 생겼어. 이렇게 힘이 생겼어. 아야.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트시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 가진 권력을 주체를 못해서 흥분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이래. 네. 내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3개월 동안 입을 딱 닫고 네. 각 분야의 개혁 과제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특히 대미 관계나 안보 문제는 입을 더 닫고 더 닫고.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천천히 풀어가는 게 좋다. 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 걸 한 10월 달쯤이나 만나는 게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만나는 건. 네. 그래서 그렇게 예사를 주변을 싹 정리하고 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개혁 방법도 정리해가고 네? 네. 그런 부분을 공론화해가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따라오게 가야지. 네. 맨 놈을 패고 맨 놈을 눌리고 그 다음에 분열을 조장하면서 민족주의니 뭐 이런 식으로 네. 갖고 가게 되면 옛날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대로 가는 거고, 박근혜 정부가 잡았을 때 한번 보세요. 3인방과 무슨 정윤회, 최순실이 친박 몇 명? 이 외에 의사결정 구조가 거의 없도록 협소화해버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저렇게 형편없이 무너지게 됐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이 과연 그것과 얼마나 다르게, 지금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뭐 저 우원식 대표, 우원식? 근데 민주당 왜 전부 우씨만 우원식 원내대표를? 원내대표죠. 우상호 우원식, 네네. 우씨 아닌 사람은 원내대표가 안 될까요? 그런 건 아닐 테고 이게 요즘에 하여튼 대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대세. 저기 또 청와대는 보면 문치가 또 네. 우문이네, 우문. 우문이네요. 네. 네, 우문해도 우리는 네. 현답을 이야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충정 어린 마음으로 또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잠깐 아까 네. 말을 하다가 안 먹었어요. 요즘 치매가 좀 와가. 그 우원식을 치매 이야기했는데 예방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현 정부. 고스톱을 좀 열심히 쳐야 돼. 그런데 우원식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네. 우원식 어제 울었잖아요. 네. 주경을 통과 안 시켜준다고. 네. 그걸 갖다가 이 카메라 앞에서 울 게 아니라 청와대로 가가. 네. 아니 어찌하여 음. 이리 여당을 병신으로 만들어요. 여당에 힘도 좀 실어주고 네. 국회를 운영해서 야당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 우리를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요. 한 2명은 정리합시다. 차라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2명 더 꼽으시오. 네네. 그걸 왜 못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야 될 건데 네. 그걸 야당한테 무슨 당했다고 국민 카메라 앞에 울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의도 출장소로 새누리당을 만들었다가 이름이 네. 사라져버렸잖아요. 뭐 누가 작은 당이 쓰고 있더만은. 네. 그런데 지금 이 정권도 더불어민주당을 거기 보면 아마 대부분이 요즘 이렇게 돼 있었고 입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뭐 입이 뭐 만발이나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네. 당선 관계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을 텐데 그렇습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 먹을 수는 없는 법이고. 근데 번개불에 콩 구워 네네. 먹는다 그 말 할 때마다 네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네. 번개가 떨어지는 데다가 콩을 구워 먹는 부분이 네. 그게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골프로 홀인원 할 확률보다는 1000만 배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소뷰가인 것 같습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결국 우리는 최종 이 결승 라인에 이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또 국민들의 바람인 것이거든요. 한편으로 이런 바람들을 대표해줘야 되는 것이 정당인데 요즘 들어서 정말 정정당당인가 수구리 당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꼬인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눈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이 당천 관계에서 항상 우리 당천 관계 보면은 좀 아주 이 밀월 관계 또 더 넘어서서 서로 간에 이 상호 보완이 되는 관계를 원하는데 결국 우원식 대표는 눈물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추경 예산안, 경제 법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야당을 질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 문제 꼬인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이 물꼬가 트일 것 같은데 더 가물어가는 우리 날씨만큼이나 답답해집니다. 소장님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요즘 보면 그 상징이 타현민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적어놓고 여쭤보지 못했네요. 탁현민. 네. 누가 보더라도 도가 지나쳤지요. 사람이 마음속에 욕망은 다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도 네.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그 욕망을 다 전차처럼 표출하는 사람은 없고 또 그 욕망을 기록해서 책으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네네. 마음속에만 담아둘 뿐인데.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지행 합의를 했어. 지행한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지행한- 배우고 또 익히면 네. 그 안이 즐거우랴. 아니 절거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실천까지 해서 익혔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여중생을 네. 어떻게 했다. 그게 지금 나이가 여중생이 13세 미만이라면 의제 강관 네. 합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정말 일탈 총량해 봅시다. 저하고는 제 어릴 때의 삶과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선생을 보고 그 이전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부터 네. 해서 도대체 이게 거의 옛날에 우리가 네. 안경환 그 난정자를 보고 뭐 전 다- 마경환이라 저는 이랬는데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 국가인권위원장을 하고 그래도 서울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의 이 법대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저분은 거의 뭐 교과서 같은 삶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첫사랑을 했던 여자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은 분이 그거 그 집에 와서 난리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혼인 무효한다고. 그분이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셨나요? 네? 그때는 인권위가 없었지. 네. 제사로 가면 뭐해? 또 안경환 같은 분이 앉아 있으면. 네. 근데 어쨌든 인권을 상대 여성을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인권위원장을 하고 법을 하려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탁에 대해서는 저 뭐 청와대 뭐 행사 기획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뭐 옛날에 광수 존경하는 마광수 네. 교수님의 그런 견해보다도 한 100배 더 이 포스가 강화된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네. 아니,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또 수구리당당 여기서 바로 파고들지 않았었는데 계속 이렇게 안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관이다, 주요 핵심 장관이다 그러면은 나와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가 가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이 보직의 기천은 없지만 안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이게 마음속에 엄난 마귀, 네, 이 섹슈얼 에너지가 네. 패션이 저도 좀 누구로 틀어주십시오. 네. 이 음란마귀 엄난 이게 네. 엄난 마귀야 빨리 누구 더 들어가라. 빼내야지 더 들어가시죠. 배종찬 형제에게 네. 엄난 마귀를 갖다가 네, 네. 송두리째 주셔서. 송두리째. 응. 제 근데 삶을 송두리째 아싸하시려고 그러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음란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이 에너지가 다이나믹해서 네.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했다. 일은 뭐 탁월하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월하다. 탁현민. 주로 빼딱한 쪽으로 탁월하대. 그분 뭐 방송국 앞에 가서 이렇게 했대요. 그렇습니까? 그건. 탁월하지. 네. MBC 앞에 가서
뭐 이런 사진이 몇 개 있대요. 또 다른. 그래서 한쪽으로는 탁월한 것 같은데 공직인데, 네. 그가 2급 공무원이에요. 선임 행정관이. 네? 네. 비서관 바로 밑이야. 공무원이 2급이면 월급이 9천이고 네. 고시 붙은 사람이 2급이 되는 확률이 전체의 한 20%도 안 될 거예요. 고시 붙어도 5분의 1 만에 20%도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될 거예요. 그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그 2급까지 가려면 네. 한 25년 고시 붙고 네. 그런 자리를 45살짜리가 5급 공무원이 이것까지 가는 거. 평균 25년 네. 걸리고요. 9급은 아예 생각이 힘들고. 네. 그거는 기적적인 사람들만 몇 명 네. 하지. 그런데 지금 45살짜리가 음란마귀로 충만한 사람이 네. 갔어요. 근데 경력직 공무원을 민간에서 채용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저기 이 탁시 같은 네. 저런 현란한 음란마귀적 서술을 한 저서가 있는 사람이 네. 채용이 되겠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네. 우리 여성단체가 성누리당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님이 뭐 술 먹고 음. 기자하고 무슨 브루스를 좀 땡겼다 아파트 시장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의원님이 저기 방에 보험하시는 분을 들렀다 아파트 네네. 해서 그거 완전 성누리당이다 막 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경화 문제 네네. 안경화 문제에서는 옹호하더라고. 음. 타개미 문제에서도 침묵하다가 이제 엊그제부터서 창피하니까 음. 하도 너가 왜 입 닫고 있냐 여성단체 인권단체 여성 의원들 네네.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 정권에서 새누리당이 그런 사람을 행정관으로 들렀다 하면 그걸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상한데요. 그래서. 지금도 버티고 있잖아요. 네. 다이하드. 네네. 네? 아니 이런 여성들의 권위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나서야 되는 것이 여성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 뭐 정권에 어느 정권이냐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이념과도 관계없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권위 자체가 폄하되는 그런 이 비인권적인 상황이 되면 오히려 언제든지 나서야 되는 그것 때문에 여성 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 정권에서 쓰는 사람 중에 저렇게 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을 네, 굳이 장관이나 청와대에 들르려고 저렇게 네. 애를 쓰고 막판까지 버티고 가는가 네, 하는 부분으로 봐. 이번 안경환도 음, 결혼 위조만 없었으면 네, 갔을 거예요. 아, 그 화려한 저서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섹스피어 뭐 섹스인가 이런 저서에도 불구하고 갔을 거라고. 네, 남자로 사는 법 뭐죠. 그럼 탁도 지금 밀고 가잖아요. 탁이 지금 이 뭐야 트럼프 회담에 남자로서는 잘못 살았네요. 따라간다는 거 아니야? 남자로 잘못 살았지. 네, 그러니까 청와대 저는 못 가는 거야. 여성계가 비판할 줄 알고 음란마귀가 아무것도 충만해야 못하는 가는 거예요. 네. 자, 이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만큼 생산적인 게 어디 있어? 생산. 네. 사회적 생산에 관한 탁월한 보고서잖아요. 네, 잠깐 음란마귀가 소장님을 관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황장수 TV 매룡찬의 수구리 당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더 공식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여의도 정치권인데 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언론사의 전 사주를 비난해서 고발이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이를 정도로 이 자유한국당의 리더십, 당대표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고발은 네, 자주 당하시는 분이니까 네, 네. 뭔가 소장님도 고발 경험이 있으시죠? 나는 남을 고소 고발은 거의 안 해요. 당한 경험은 있으시죠? 엄청 당했지. 그거 당하지 않고는 날이 잘. 근데 내가 네. 지금까지 벌금 한 번 물지 않고 네, 백전백승을 완벽한. 백전백승.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 부분을 네. 봤을 때 그건 사실은 고발 당한 사람도 저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대선 때 태블릿 PC를 가지고 대선의 판도를 바꾸면서 대선 전에 네, 촛불 정신으로 네, 그렇게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이 음, 바뀐 정권에 네,
네. 어쨌든 태블릿 PC가 촛불에 불을 질렀고 네. 그 결과로 탄생한 정권에 음. 자리를 준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메리카노? 나는 네. 이러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말은 나에 대한 신뢰가 해야 될 건데 음. 대선이 진행되고 있을 때 4월 음. 12일인가 자지 집에 오라이가 네. 만난 다음에 장관 하라 했는데 나는 안 할란다 대신 특사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했잖아요. 특사대가 미국 갔다가 네. 공항에서도 특보가 됐잖아요. 네. 물론 문정인이 실세고 허세였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사실상 허세라서 화가 나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강경화가 발표됐잖아요. 네. 네? 네. 또 안 되면 또 혹시 거기도 잘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볼 수 있지. 네. 근데 강경화도 발표해버린 일요일 날. 그날 또 공교롭게 울고 싶은 사람한테 네. 홍준표 대표가 또 얄밉게 뺨을 때렸어. 네. 그러니까 울고 싶은 사람이 뺨을 맞으면 누구한테 마지막 시비를 걸겠습니까? 마지막에 뺨 때린 사람한테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건인데 네. 그거는 뭐 말을 좀 얄밉게 한 사람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했으면 네. 언론사 사주가 정치권에 의심을 안 해야죠. 음. 저는 그게 언론의 소명이라고 봅니다. 네. 또 경험과 경력 그리고 탁월한 국제 정치에 대한 해안 또 그만할까요? 강경화가 탁월하다 어쩌다 뭐 이런데 네. 대한민국은 탁월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탁현민 선임행정관 때문에 탁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선생님 그 자유한국당 자유민주당이 자꾸 헷갈리네요. 자유한국당 이 당대표 리더십 과연 보수 세력의 복원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지금의 이 자유한국당의 방향이 과연 공당으로서 옳은 것이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또는 지금 당대표로 나서 있는 인물들이 누구라도 당대표가 될 경우에 이 위기의 자유한국당 탈출이 가능할까요? 예, 자유한국당은 네. 이 한국에서 자유로워지기 전에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 싸움을 잘못 네. 걸고 있다 저는 봅니다. 네. 기자회견 딱 한 번 해서 이렇게 장관이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성적인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해당 부서와 관련되는 비리를 저질렀거나 문제가 있어서 네. 우리는 동의 못 해준다. 더 이상 우리는 찾지도 마라. 그 말만 하고 네? 네. 뭘로 갖고 자빠져야 되는가 하면 저는 이 한국의 네. 근본적인 안보를 뒤흔드는 한미 관계를 위해시하는 부분, 즉 환경 영향평가 사드와 문정인 해촉 네. 이 두 가지를 내걸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문정인 해촉, 일주일 정도 문재인 해촉은 네. 국민이 뽑았는데 네네. 탄핵을 해야 문정인 해촉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네. 안 하면 네. 그걸 갖고 자빠져야죠. 그러면 국민의 다수가 여론상 지지하는 부분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소 강한 투쟁을 하더라도 이 지지가 굳건하게 되면서 선생님 그 이번 당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늪에 빠져 있는 늪이 발음이 쉽지 않습니다. 늪에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친박과의 결별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책임과 반성지는 모습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소장님?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하고 지금도 옳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에서 그 역할을 맡으면 되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해방되어야 뭔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하면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은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쫓아낼 방법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정치적 계기에 의해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소장님? 이제 무슨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 총선. 네, 그런 어떤 계기에서 총선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강제적으로 음. 그런 사람들을 출당을 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제가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네. 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즉 박근혜 대통령 시대와는 결별하고 네. 그 유산은 우리가 더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저는 명확히 이제는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정리. 그리고 그거는 우리하고는 이제는 관계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당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나와서 끝까지 그걸 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한다.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일단 문제한 것은 보수의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가치를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고 또 한꺼번에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처하고 이런 부분을 멀티태스킹을 할 만큼 자유한국당이 웰빙들이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지금 안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그 브레이크를 안 걸면 대한민국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데가 없어요. 공무원이 걸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 브레이크를 우선 걸면서요.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를 보수의 새로운 가치, 또 지난 시절의 보수의 반성, 이런 부분들을 아주 로드맵을 짜서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고 그것을 당의 강령에 반영을 하면서 새로운 노선으로서 보수 노선으로서 방향 전환을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가야지 적당히 쇼로 가서는 안 된다. 보수 정당이 보수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동질성의 위기감, 또 우리가 긍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따져 묻고 또 자기 스스로에 피나는 그런 혁신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이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대충 이렇게 그냥 덮고 넘어가지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당들이 더운 날씨에 국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청와대가 이제는 이 앞길을 24시간 개방한다고 합니다. 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일자리 늘리기에도 보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이해드릴게요. 문정인 특보는 카드 같은 거 쓸 건데. 문정인 특보. 그것도 특수활동비에서 나갈 건데. 근데 개인이라고 교수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들을 좋은 뉴스로 또 이 파격적인 행보로 기쁨을 주는 거 큰 또 이 보탬이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당들의 역할 필요할 것이고, 특히 이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과 또 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이 건전한 생산적인 견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야당의 역할도 필요한데요. 이 결국 이 덥디 더운 여름, 이 정당의 역할, 한국 정치의 역할, 여의도 정치권의 역할 중요한데, 한 줄 평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줄 평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 빠진 사이다. 더운 여름에 네. 사이다 한 잔 착 먹으면 바닷가에 가서 냉장고에서 하나 다 끓여가 바닷가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쨍쨍한데 착 먹으면 완전히 그냥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이다를 갖다가 땄는데 뜨끈뜨끈해가 김도 빠져 있으면 진짜 욕 나오지. 저까지 김이 빠지네요. 자, 김 빠지지 않는, 김 새지 않는 좋은 정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구리 담당 어김없이 황장수 조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